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미혼남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진행할 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었지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자 여자친구의 집안에서 신혼집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 아파트, 두 번째는 30평 이상, 세 번째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은 불가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시 저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께 제 형편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꼭 성공해서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지만 반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결국 이 반대는 끝내 설득되지 않았고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헤어진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선을 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 후 저는 약 10년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편이었는데 이 사건이 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돈은 없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곱게 자란 외동딸이 나와 결혼해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나은 길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 결혼 이야기는 상처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세로 군 제대 이후 줄곧 주방에서 일하며 요리만 보고 달려온 식당 주인입니다. 8년 전부터는 40평 규모의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요. 홀 일은 주로 정혜 아주머니께서 맡아주셨는데 작년 겨울부터는 점장처럼 일을 도맡아 주시며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정혜 아주머니는 저보다 10살이 많지만 늘 환하게 웃으며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저의 소심한 성격을 고쳐주려고 애써 주셨죠. 우리 김 사장, 이 아줌마 눈에 이렇게 귀여운데 왜 장가를 못 갔어? 하며 저를 격려해 주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정혜 아주머니는 일을 마치고 동네가 같은 저를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종종 젊은 총각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다며 커피를 사서 근처 공원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를 꺼내고 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는지 묻기도 했지요. 저는 7년 전 결혼 직전까지 갔던 인연을 떠올리며 이후로는 연애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녀는 그저 웃으며 나중에 이 아줌마가 다 도와주게 하며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과 여름 휴가 뒤풀이 자리에서 정혜 아주머니를 뵌 순간 괜스레 빈말처럼 요새 더 예뻐지신 것 같다고 했는데 정혜 아주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유, 젊어 보이고 싶어서 피부과 좀 다녔거든. 보톡스도 맞고.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늘 환한 모습이었지만 속사정을 듣다 보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온 분이었죠. 남편은 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자식 둘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뒤풀이 자리가 끝난 후 우리는 다정히 소주 한 잔을 나눴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다른 동네로 갔는데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옆에 와서 노래 좀 찾아달라며 넋자리를 권했고 마주한 그녀의 눈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죠. 정혜 아주머니와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그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부터 우리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머니는 더 자주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녀가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가 점심에 미리 만들어 놓은 도시락을 챙겨와서는 우리 김 사장 잘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하며 건네주기도 했죠. 따뜻한 도시락 속 잘 익은 소불고기와 그녀가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먹기 아까워서 잠시 멈칫하다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묻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럼요.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라고 장난스레 말했죠.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하루하루 제 곁에 더 큰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정혜 아주머니는 제가 지친 모습을 보고는 주방 뒤편에 마련된 작은 휴식 공간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리기도 전에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여기서 잠깐 쉬어요라며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줬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며 조용히 그래도 김 사장님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식당을 꾸려나가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김 사장이라고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고 고마움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일 끝나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차에서 내리려는데 아주머니가 잠깐만 기다려야 하더니 작은 무언가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작고 반짝이는 열쇠고리였는데 그녀는 김 사장이 이걸 보면 내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고 그날은 한참 동안 차에서 그녀와 함께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면서 우리는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있었죠. 어느새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제게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차츰 깊어져 지금은 거의 함께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제게 큰 의지가 되었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죠. 하지만 이 관계를 둘러싼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저와의 재혼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총각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 거기에 더해 어머니가 저와 함께하면 결국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혼자 사는 편이 훨씬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심지어 자식들은 아직 저와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곤란한 상황이죠. 특히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과 재혼하면 우리도 나중에 결혼할 때 새아버지라는 존재를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더군요. 자식들 역시 세상살이의 복잡함을 알아가는 시기라는 게 느껴져서 더더욱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사실 자식들의 걱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저도 부유한 편이 아니고 같이 살면 분명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시대에 자식들 입장에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 그런 그들의 반대에 쉽게 반박할 수도 없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명쾌하게 정리되어도 이미 그녀에 대한 감정이 깊어진 상황에서 쉽게 발길을 돌리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언제나 그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니 스스로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제게 그녀는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마음에서 떼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배우게 되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거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